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해주기생 옥향과 파란만장 도련님 오원. 조선 중엽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한양에 사는 9살 여자아이가 부모와 함께 피난 가다가 청병의 습격을 받아 길을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울면서 돌아다니던 소녀는 이웃에 살던 복씨를 만나 혹시 자기 부모님을 봤냐고 물었는데 복씨는 부모를 찾아주겠다면서 살살 달래어 황해도 해주까지 소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복씨는 어느 기생집에 은자 10냥을 받고 소녀를 팔아버린 후 슬그머니 내뺐습니다. 이리하여 곱상한 얼굴의 옥향은 그 집에 붙잡힌 채 양모의 감시를 받으며 가물을 배우는 어린 기생 신세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4살이 된 옥향의 외모는 눈부실 만큼 아름다워서 탐내는 한량들이 많았습니다. 옥향이 얼굴 좀 보세. 지금 좀 바쁘답니다. 옥향의 양모는 모처럼 곁에 둔 예쁜 기생을 이용해 목돈을 벌고자 사내들에게 순순히 내주지 않고 애를 태웠습니다. 옥향도 아직 남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에 잠자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량들이 저마다 가문이설로 유혹했지만 옥향은 술을 따라줄 뿐 미소로 거절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옥향의 머리 올리는 값은 점점 올라갔고 급기야 갑부 소리 듣는 오부자가 어느 날 옥향의 양모에게 비단백 필과 황금 10냥을 줄 터이니 어떻게든 옥향의 머리를 얹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므로 옥향의 양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옥향을 강제로 방에 들일 수 없기에 양모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오날 저녁에 오시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무렵 해주 지방에서는 단오가 되면 집집마다 음식을 차려 야외로 나가 그네도 끼고 술도 마시며 즐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단오가 되자 양모는 다른 기생들과 짜고 놀면서 옥향에게 거듭 술을 마시게 만들었으며 분위기에 젖어서 난생 처음 술을 마신 옥향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양모는 옥향을 가마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다음 옷을 발가벗긴 채 이부자리에 눕혔습니다. 오부자가 도착하자 양모는 그 방으로 안내했고 오부자는 무방비 상태의 옥향을 마음껏 더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랫배에 격렬한 통증을 느낀 옥향은 간신히 눈을 뜨고 뒤늦게 저항하려 했지만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취해서 사지를 꼼짝달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껏 욕심을 채운 오부자는 방을 나갔고 옥향은 원통한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일이 양모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옥향은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양모의 어루만짐에 넘어가서 다시 음식을 먹었고 이후 체념한 상태에서 고분고분 손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가을 해주 감령에 있는 황해 감사의 아들 이광정이 단풍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산책하던 옥향을 발견하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방자를 시켜 여인의 정체를 파악한 이광정은 그날부터 옥향 생각에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부친 모르게 방자를 보내서 옥향 양모에게 먼저 뜻을 전한 후 밤중에 방문했습니다. 방에서 옥향을 맞이한 이광정은 향긋한 여인의 향기에 흠뻑 취했고 옥향은 옥향대로 기품 있는 명문가 도령을 보고 처음으로 가슴 떨림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손님과 기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이 됐습니다. 이부자리 속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나누면서 두 사람은 애틋한 첫사랑의 달콤함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자주 만났습니다. 이듬해 봄 이광정 부친이 벼슬을 내놓고 충청도 당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광정은 한양에서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친은 한양 집을 팔아서 생활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고는
당진으로 갔고 이광정은 재빨리 집을 팔고 해주로 달려갔습니다. 이광정은 해주에서 옥향 양모에게 목돈을 쥐어준 뒤 옥향과 깨가 쏟아지는 사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기도 전에 돈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기생어미로 이력이 난 옥향 양모는 그걸 눈치채고 이광정에게 돈이 없으면 당장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옥향은 가끔 잔치에 불려나가며 양모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모는 옥향이 감사잔치에 불려나간 틈을 타서 건달패를 시켜 이광정을 멀리 내쫓았습니다. 이광정은 한때 부친 아래에 있었던 아전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포기한 채 성황당 근처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나가던 박물장수 할멈이 이광정을 알아보고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광정은 부끄럽지만 사실대로 말했고 박물장수 할멈이 그 길로 옥향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이광정의 종족을 몰라 애태우던 옥향은 양모 몰래 모아둔 은자를 가지고 허겁지겁 성황당으로 달려가서 귀한 도련님이 천한 계집 때문에 고초를 겪고 무슨 말로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열흘쯤 묵으신 후 비단 옷 한 벌 지어 입으시고 말과 구종을 사서 호화로운 차림으로 다시 오세요. 그러면 없애신 미천을 고스란히 되찾을 방법이 있사오니 허술이 듣지 마시고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먼저 저희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신당부한 옥향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이광정은 옥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리하겠노라 작정했습니다. 일단 줄인 배를 채우고 며칠 쉬면서 몸을 가꾸었으며 비단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좋은 말을 사서 임시 채용한 하인 2명을 데리고 호기 있게 옥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옥향 양모는 이광정이 고향에서 돈을 마련해 온 줄 알고 태도가 돌변하여 환한 얼굴로 반겨주었습니다. 이광정은 얼마간 은자를 내놓으며 살림에 보태쓰라고 말했습니다. 양모는 술과 고기를 사다가 더 벌어지게끔 술상을 차려주었고 이광정은 다시 옥향과 꿈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양모가 다른 기생들을 데리고 잔치에 간 틈을 타서 옥향은 대장장이에게 부탁해 미리 만들어둔 열쇠로 다락문을 열었습니다. 옥향은 황금 5냥을 훔쳤는데 그것은 일찍이 오부자가 옥향 몸값으로 치른 황금 10냥 중 절반이었습니다. 옥향은 그걸 이광정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한양집을 팔아가지고 오신 돈이 이쯤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공부하세요. 장원급제하여 나라에 공을 세우는 큰 인물이 되시거든 부디 옥향을 잊지 마소서. 이광정이 발각되면 어찌하려고 이러느냐고 묻자 옥향은 그런 염려하지 말고 어서 빨리 떠나라고 등을 떠다 밀다시피 재촉했습니다. 이광정은 고심 끝에 그 결정에 따르기로 결심했고 눈물을 흘리며 포옹한 후 한양으로 올라가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편 밤에 돌아온 양모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락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금 5냥이 사라졌기에 당황한 양모는 옥향을 다그쳤습니다. 옥향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침묵했고 분노한 양모는 가위로 옥향의 머리털을 싹둑 자르고 누더기를 입혀서 날마다 밥 짓고 빨래하는 부엌대기로 만들었습니다. 광가에는 옥향이 간질병에 걸렸다고 호의로 보고했고 호방에게 청하여 기적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2해를 보내니 고왔던 옥향의 살결은 거칠어졌고 몸은 꼬챙이처럼 말라서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정읍에서 해주로 종종 오는 객상 전씨가 우연히 옥향의 소문을 듣고 그 소행을 가상히 여기며 관심 가졌습니다. 50살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한탄하던 전씨는 양모에게 황금 5냥을 물어줄 테니
옥향을 팔라고 말했습니다. 양모는 좋다구나 하고 옥향을 넘겨주었고 전씨는 옥향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전씨와 옥향이 함께 정읍에 도착했을 때 본처 엄씨는 못마땅한 얼굴로 옥향을 쳐다보았습니다. 엄씨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이웃 할멈을 통해 알게 된 권장자라는 남자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었지만 젊고 예쁜 계집을 보고 질투를 느꼈습니다. 옥향은 비록 마른 몸이었지만 그 미모는 여전했고 해주에서 내려오는 동안 잘 먹어서 얼굴도 보기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엄씨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직접 음식을 차려 옥향에게 대접하면서 술을 권했습니다. 옥향은 예전의 술 때문에 오부자에게 정조를 잃은 이후 일절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맹세했기에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엄씨가 술을 권하자 옆에 앉은 전씨가 왜 자꾸 술을 권하냐면서 자신이 대신 마셨습니다. 다음 순간 전씨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더니 코와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습니다. 가족이 크게 놀라 의원을 불렀으나 죽은 사실만 확인했고 술잔에 남은 술을 검사하니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몰래 만난 엄씨와 권장자는 옥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전씨 재산을 차지하기로 모의했습니다. 다음 날 엄씨는 관가에 전씨의 돌연사를 알리면서 소장을 올렸습니다. 전씨가 호랍인 줄 알고 따라온 옥향이 본처를 보고 낙심한 끝에 술에 독을 타서 전씨를 죽인 후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향은 엄씨가 준비한 술이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호소했으나 지방 세력과 권장자에게 이미 뇌물을 받은 사또는 귀를 닫은 채 외지에서 온 옥향을 옥에 가뒀습니다. 사또는 죄안을 작성해 전라감령에 보고했고 결재가 나면 옥향은 교수형 당할 신세가 됐습니다. 졸지에 죽을 운명에 처한 옥향은 무심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얼굴이나 한번 뵈었으면. 그즈음 전라도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민정을 살피는 암행어사가 있었으니 바로 이광정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합격 후 홍문관에서 일하다가 호남어사에 제수되어 마침 정읍에 들렀는데 귀에 익은 이름 옥향을 듣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권장자와 엄씨가 내연관계, 할멈이 투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황상 엄씨가 술잔에 독약을 탔고 권장자와 공모한 것임을 알겠지만 관련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사는 이튿날 출도하여 투쟁이 할멈, 엄씨, 권장자 3명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어사는 추상같이 호령했지만 세 사람은 약속한 듯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사는 계교를 내어 역졸 1명을 동원 텐마루 아래에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문초하다가 점심때 일부러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세 사람만 남자, 할멈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푸념했습니다. 그러자 엄씨와 권장자가 은자와 명주를 줄 테니 비밀을 지켜달라며 할멈을 회유했습니다. 할멈은 당신들이 살인까지 했기에 이렇게 시달린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은자와 명주를 꼭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텐마루 밑에 숨어있던 역졸이 나타나 죄인들이 자복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신호로 뒷방에서 기다리던 어사와 형리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어사 앞에서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사는 옥향을 불렀고 이광종을 알아본 옥향은 놀라 기절했습니다. 이광종은 옥향을 소실로 삼아 평생 해로했습니다. 한편 도련님은 도령을 높여 이르는 우리말입니다. 총각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도령은 도령이라는 한자 음자 표기도 있지만 본래 한자어가 아니라 순우리말입니다. 방에서 글 공부하는 양반 도령을 책방 도련님이라 불렀고 나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높여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로 도련님을 썼습니다.